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느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난 내가 여기서 좀만 더 괜찮아지길 바라는 거지 그 사람이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난 내가 여전히 애틋하고 잘 되길 바래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 속에 난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한없이 부족해 보여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 보면 그 끝엔 언제나 우울함과 비교라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예쁜 외모, 뛰어난 실력, 독특한 매력.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부러운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길 바란 적은 누구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통째로 남을 부러워하기보단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다들 그걸 원하는 거 아닐까요? 5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였습니다. 아, 패닉 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닉이 이제 활동했을 때는 몰랐을 나이였거든요. 아, 몰랐을 나이라기보다 제가 몰랐어요. 제 친구들 중엔 아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쯤에 이제 패닉이라는 팀의 음악 좀 이제 알게 됐었는데 되게 감성적인 그런 노래들과 뭐랄까 청춘들을 도닥이는 위로하는 그런 가사말들이 참 인상 깊은 그런 팀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어떤 드라마의 대사를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사람처럼 되길 원한 건 아니었다. 더 나아진 나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나도 더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상대방의 모습을 이제 담고 싶다? 혹은 그것만 나에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것 같아요. 가끔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이제 동경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찰나의 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뭐랄까 나의 우상이 존재해야 또 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극과 극의 또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자, 별에서 온 연애 오늘 함께합니다. 이지영 씨 그리고 루시아 씨 오세요. 실시간 연애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에 초대합니다. 마이클 리, 김동완, 최재림 등이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6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광림아트센터 BBCH홀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다우닝 산업, GS건설, 유록스,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한국닛산, 안성공도 우미린,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좀 뭐랄까 야릇한 그런 노래예요. 가사나 막 이런 것이 야릇하다기보다는 좀 분위기가, 곡의 분위기라든지 이제 가창자의 어떤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묘한 그런 곡 가져왔습니다. 블락비의 박경씨 솔로 곡이에요. 조연아 씨와 함께 부른, 어반자카파의 조연아 씨와 함께 부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사실 발매가 된 지 좀 된 곡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블락비 앨범을 들으면서 박경 씨의 음악, 이제 이 곡으로 새로운 또 스타일을 접하게 돼서 참 반가웠던 그런 노래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듣겠습니다. Morning call 대신 날 깨우는 빗소리가 사이사이로 들리는 너의 뒤척임 It's 11 o'clock 닫혀있는 커튼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걸 박경과 조연아가 함께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듣고 왔습니다. 되게 묘하지 않아요? 이제 재즈한 분위기도 있고, 이제 조연아 씨의 보컬에서 오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리고 두 남녀가 주고받는 그 긴장감,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보겠습니다. 8693님.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 받았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주례를 봐주신 신랑의 고등학교 은사님이셨어요. 신혼생활이 좋기도 하겠지만 힘들 때도 많을 거라며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젯밤에 신랑이랑 한바탕 했는데 결혼식 날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겠다고 맹세한 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쿡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오늘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다가갔네요.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사과 받아준 남편한테도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 타이밍이라는 게 신기하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운이라는 건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뭐 가장 흔한 게 꿈? 이런 것들, 내가 대신 네 꿈 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전한다든지, 태몽도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어떤 에너지들이 은사님에게도 전해져서 아침에 커피 쿠폰이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과적으로 두 분도 화해하셨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안 싸울 순 없겠지만 싸우더라도 서로를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길 바라면서 사이좋게 지내시길. 김민정님.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빨리 안 지나가네요. 아직까지도 보고 싶은 새벽입니다. 썼다 지운 문자를 어디라도 보내려다 보니까 푸른밤에 끄적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 슬프네요. 썼다 지운 문자를 어디로라도 보내려다 보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보내고 싶어서 썼던 것인데 보낼 용기 혹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어디로 보낼까 하다 푸른밤에 이 마음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잘 푸른밤에 간직해 두셨다가 마음이 좀 내키실 때 떠나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좀 약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이라기보다는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아름님. 외롭다는 친구를 위해 친구의 친구를 소개해줬는데요. 소개팅 날 같이 나가달라는 친구의 간절한 요청에 같이 나갔는데 이런 소개팅남이 제 첫사랑이었어요. 6년 만에 만났네요. 그가 바람 피우는 바람에 울면서 헤어졌는데 왜 그를 다시 만난 게 이렇게나 떨리고 좋을까요? 그가 번호를 물어봐서 얼떨결에 뿌리쳤는데 참 후회되네요. 저 너무 한심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복잡하네요, 상황이. 예.
6년 만에 만난 거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저는 그냥 마음 다 잡으시고 예전처럼 그냥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해프닝으로 떠나보냈으면. 네.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얼떨결에 뿌리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라면 그 순간에 이제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라도 내비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번호도 주고받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겠지만 지금 좀 뭐랄까 후회가 되고 뭔가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그냥 아쉬움, 인연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줄리 런던의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듣겠습니다.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24 little hours brought the sun and the flowers. Weather used to be rain. My yesterday was blue. Today I'm proud of you. NBC FM for you.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쓸쓸해도 차라리 모태솔로로 남을지언정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다 하는 기준 두 분한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지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저랑 너무 똑 닮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이긴 한데 이틀 보면은 못 만나겠더라고요. 왜요? 닮아 있어서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너무 눈에 잘 보여요. 네네. 자, 루시아 씨는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네, 뭐 바람 피는 사람, 네네. 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믿고 만날 수가 없죠. 자, 커플은 커플대로 솔로는 솔로대로 이유가 있죠. 이유 있는 고민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별에서 온 연애. 네, 제가 없을 때도 이 자리 굳건하게 지켜준 두 분입니다. 이지영 씨, 루시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저기 좀 다니느라 어디 좀 안 가면 안 돼요? 저도요. 좀 한국에 있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꽤 오랫동안 붙어 있을 테니까 네. 네, 죄송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좀 뭐 어떠셨어요? 저번 방송은? 뭘 물어봅니까? 막 항상 그렇게 보고 싶고.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운 분들, 뭐 유나 씨도 정말 네네네. 너무 잘하시고 베테랑이고, 그쵸. 네. 이석훈 씨도 너무 훌륭한 DJ인데 네네네. 네. 제 성에 좀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주목이 꼭 쥐어진다. 별에서 온 연애 이 안에서의 우리가 만들어놓은 삼각구도가 있잖아요. 케미 그런 것들이 또 있었다. 네. 우리만의 단단한 성이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아쉬움. 그랬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 괜찮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개무량하네요. 특히 그 연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요? 연기가 좀 아쉬웠군요. 유나 씨와 그 석훈 씨의 연기가 항상 오늘 듣던- 한번 또 이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분위기에서 어떤 이런 사람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네. 대한 얘기 나눴는데 이지영 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똑 닮은 사람. 그러니까 뭐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네. 똑 닮았기 때문에 나의 단점, 내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내가 나를 좀 더 사랑을 해야겠구나. 나를 닮은 사람을 보면 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겪었던 뭐 상처 네네. 그런 비슷한 표정들이 보여지면은 솔직히 감싸 안아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겪었던 모양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저도 막 거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직 좀 익숙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덜할 수도 있겠죠. 네, 오히려 저는 정반대의 성향, 나와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 더 호감을 느끼고 더 즐거움을 느끼고 또 애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루시아 씨는 거짓말하는 이. 네.
거짓말하는 거는 일단은 그 서로 신뢰하는 관계의 어떤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기본 수칙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 거짓말을 하나 했다가 들킬까봐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면서 네. 네, 막 거짓말이 계속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저는 그런 것도 관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를 속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이라고 네네. 늘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 절대 만날 수 없다. 네. 이런 것들 다들 좀 정해보고 상상을 해보고 그러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만날 수 없는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고. 맞아요. 저요. 정말요. 네. 또 닮아 있나요? 지금 좀 닮아졌는데 어. 그 전에 연애 시작 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어서 너무 안 되겠다. 네, 같이 있기도 힘든. 힘들겠다 싶었지만 근데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인연 힘이죠. 아니겠어요. 그게 네. 사랑의 힘이죠. 아 맞다, 나 방송에서 결혼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요? 너무 많이 하셔서 근데 근데 너무 많이 해서 네. 청년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계속. 결혼해도 청년일 수 있죠. 없어요. 죄송합니다. 해봤는데 제가 안 해봐서. 몇 년 도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중에서 유일한 기혼자셔서 네네. 그 어떤 결혼해본 분의 입장으로 또 말씀해 그죠, 주시는 그죠. 연애 상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간혹 있더라고 한 100개 중에 하나? 에이, 아니에요. 이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네. 저희와는 또 틀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실 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의 편에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이 곡은 2314님 신청곡입니다.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 참 신기한 사람 네. 애덤 리바인이었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K씨의 사연입니다. 저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제가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얘기예요. 당시에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아쉬운 마음에 2번 정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학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이제 유학 온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벌써? 와,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 적응은 됐겠네요?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반갑게 받아주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한 다음 날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고 귀엽다고 하면서요. 그 사람의 문자 한 통에 마음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싶었지만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이후 연락을 끊었었는데 몇 달 뒤 그 사람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나 그쪽으로 여행 갈까 하는데 우리 시간 되면 같이 밥 한번 먹자.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그 사람이 못 오게 된 겁니다. 얼마 만의 만남인데 왜 하필 그날 비행기가 결항된 건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운명 같은 기회를 놓치고 또 서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 5년의 유학을 끝내고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근데 또 용기가 안 납니다.
5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저 귀국했어요. 한번 봐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5년 전과 지금 제 감정이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설레고 또 마음 한편으론 아프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했지만 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인지 다른 사람에겐 어떤 감정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회사원이 돼서 많이 바쁠 텐데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걱정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저에 대한 감정이 다 사라졌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다시 그 사람과의 인연을 시작해야 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데 좀 도와주세요. 5년 동안 담아둔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어, 5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어떤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용기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은? 5년 동안 네.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뭐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순애보가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무례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쪽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5년이면 많은 게 변할 수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좋으니까 연락을 하셔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나누시고. 본인의 마음을 좀 네. 뭐랄까 정확히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미화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 바라보고 네. 진짜 실체를 만나보는 것도 필요하다. 직접 대화 생각합니다. 나누면서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또 고민했던 많은 부분이 그냥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정 씨는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항상 보내주시는 사연들이 네네. 다 솔직하게 본인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사연도 있고 네. 어처구니 없는 사연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 보니까 왠지 좀 어때요, 모르게 이건? 참 정말로 진정성이 이런 건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연 안에서. 네, 어떻게 뭐 화려하게 예쁘게 뭐 꾸며서 쓴 건 아닌데 네. 아까 루시아 씨가 말한 순애보 깊은 순애보를 저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길죠. 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남자분은 이름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잊었을 수도 있어요. 5년이라는 네. 시간 동안 연락을 네. 안 했으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첫사랑 이름도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저는 첫사랑의 성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런 경우 너무 많아서. 전 기억나요. 저는 다 기억나요. 멋있네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는 물론 연락해보고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그 전에 약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분의 SNS를 통해서 네. 약간 뭐 들여다본다든지 요즘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네. 그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결혼을 이미 했을 다 수도 찾아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아마 다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있고 못 찾았거나 뭐 비공개로 돼 그럴 있어서 수도 정보가 있고. 차단돼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 어쨌든지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을 안 했으면 이제 연락을 닿게 하는 방법들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와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고리들이 남아 있는지도 한번 철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심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SNS가 요즘에 또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와 연락이 닿았던 누군가를 찾는 것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쉬워졌죠. 그렇죠.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많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지금은 그런 말해도 되나요? 그 땡땡 월드 굉장히 그게 붐이었어요. 네네.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로 막 모든 연애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가 이제 더 많이 쓰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알 수도 있는 친구 이렇게 네네. 뜨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분을 알게 돼서 결혼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수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렇죠. 뭐 이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좀 SNS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막 꽤 됐어요. 꽤 됐어요. 인생에서 인생에서 봤을 때. 그죠. 인생에서 봤을 때 네. 굉장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네네. 근데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찾고 싶은 사람들은 몇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귀찮더라고요. 네. 근데 수많은 이름 중에 막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 얼굴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찾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시도를 그냥 해본 적은 있죠. 궁금함인 거 정도겠죠. 네. 간절함이라기보다. 그렇죠. 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제 생각에는 뭐랄까 그런 노력을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서 네. 본인에 대한 마음가짐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귀국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떠한 설레임 때문에 네. 또 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도 한번 그럴 수도 확인을 있어요. 해볼 필요도 네.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는데 지금 뭔가 연락해도 될까요? 이걸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맞아요. 연락할 수 네. 있죠. 요즘에 그럼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SNS에서 그냥 사진 보고도 서로 이제 팔로잉하고 네. 그러면서 친해지고 아무런 인연이 없었는데도 네. 뭐 어떠한 이제 교집합이 있다라는 이유로 네. 친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네. 뭐 예전에 알았던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상대방도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안 할 테니까 네. 한번 꼭 연락을 해보셨으면. 근데 행여 만약에 연락이 닿았다 했을 네. 때 본인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막 꺼냈는데 그 사람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 예. 너무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거나 마음에 그렇죠. 들진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것. 네. 자, 우리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듣고 왔습니다. 뭔가 소년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감성의 소유자 네. 김영중 씨 노래.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예. 좋죠. 이 노래 좋아요. 자, 사연 만나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네. 노래도 들었겠다. 감성 충만하게 한번 또 이제 정리를 살짝 도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루시아 씨, 네. 이 사연자분에게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여기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에서 보면 네. 갑자기 전화해서 저 귀국했어요. 한번 봐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냥 뭐 너무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시고 뭐 내가 뭐 연락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뭔가 이분이 구속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라면은 뭐든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연애 구속되는 게 문제에서는. 뭐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피해를 것이요? 일으킨다거나 그러면 뭔가 잡혀갈 수 있는 게 예, 예, 아니라면은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예. 법적 이제 허용 가능한 선에서. 그렇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네네네. 선에서. 그래서 뭐 그냥 저 귀국했어요. 한번 봐요 하고 그러면은 반갑게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5년 전에 이분을 만나러 그 여행지까지 그러니까 외국까지 가서 이분을 만나실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남자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남자분이 뭐 남자친구가 있거나 뭐 결혼을 했거나 한다고 치더라도 뭐 문제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한번 뭐 이제 뭐 그쵸. 예전의 추억에 대한 어떤 만남.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만나셨을 때 여자친구분이 있다거나 뭐 결혼하셨다거나 하는 걸 만약에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음 정리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만나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또 후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떠한 네. 핑크가 네, 맞아요. 계속될 수 있으니 괜히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뭔가 너무 이런 아름다운 사랑 얘기 같은 네, 것들 맞아요. 뭔가 내 주변에선 볼 수 없었던 때묻지 않은 이런 네. 저는 항상 이제 사연을 읽을 때 그래 아마 이 사연에는 반전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네. 읽었는데 반전이 없는 사연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떠한 반전? 이런 사연이라면 반전이 어떨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반전이 한 3번 정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네. 뭐 5년 전에 뭐 알고 보니까 그렇죠. 생각지도 보니까 못한 삼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어장 중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이제 이럴 수 뭐야? 있는데. 너무 강력해.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니. 내 있는 곳으로 여행을 온다니 심지어. 너무 싫어.
범죄에 이끌릴 뻔했어.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사연자분에게도 도움이 네. 되길 용기 바라고요. 내세요. 용기 내십시오. 네. 무서울 거 없습니다. 네. 지금 뭐 5년 만에 들어와서 이제 얘기 나누기에 전혀 이제 어색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뭐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둘의 되게 뭐 차곡차곡 쌓인 스토리는 별로 없긴 한데 둘만의 감정의 교류. 네, 왠지 막 그런 영화 한 번 더 보고 연락해 보세요. 좀 감성적으로. 중요한 건 감성 터치. 자기만 봤다라는 거. 네. 그 영화를 지금 본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 안 돼. 상대방은 갑작스러울 수 있다는 거. 뭐야? 상대방은 갑자기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연락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SNL 같은 거 보다가 그러면 상당히 이제 감성에 이제 네. 뭐랄까 포인트가 빗나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가볍게 안부 인사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요. 자, 정준일의 안아줘 듣고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도 함께 들으실게요.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날 깨우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만나봐야겠죠? 네. 김민우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어우. 휴가 나오면 여자친구가 항상 면회 오겠다고 하는데 네. 매번 말만 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저 이제 곧 상병되거든요. 면회 오지 않는 여친의 마음은 뭘까요? 아이고 이런 어. 제 남동생이 지금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네네. 제 남동생은 여자친구가 없지만 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어릴 때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을 때 면회를 가지 않다가 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면회를 오지 않는 여친의 마음은 기다리기 힘든 것이다. 아.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저는 네. 기다리기 힘든 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기다리기 싫은 것이다. 예,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은 면회 와요. 면회 와서 오빠가 너무 보고 그리워, 너무 싶었어. 보고 싶어라고 막 때를 쓰더라도 면회는 오거든요. 네. 근데 네, 스프네요. 다음 사연이요. 다음 사연이요. 네, 1894님 2명의 남자와 소개팅을 했는데요. 한 남자는 너무 꾸미는 스타일이라서 부담스럽고 다른 남자는 너무 안 꾸미는 스타일이라 같이 다니면 살짝 창피하더라고요. 성격은 둘 다 참 좋고 그런데 누굴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라고. 영화 같네요. 재밌는 로맨틱 코미디 소재 같아요. 진짜요. 완전 로맨틱 코미디 소재 이제 정반대의 둘. 너무 안 꾸미는 스타일이랑 그쵸. 너무 꾸미는 루시아 씨는 스타일.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남자를 만날 때 외모도 별로 저한테는 그 지적을 주지 않는 편이어서 왠지 굉장히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190 이하는 안 만나고 이렇게. 전혀 안 그래요. 190이면 제가 목이 꺾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이제 뭐 저보다 화장을 더 많이 하신다든지, 이제 제가 입은 옷을 지적하신다든지 이러면은 저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제가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그러면. 그럴 수 그렇지 있죠. 않을까요? 네. 나의 어떠한 나의 좀 패션 네. 가치관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그쵸. 네. 이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누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라는 말이 저는 좀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맞아. 내가 변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네. 저는 차라리 꾸미는 스타일이라 부담스러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꾸미는 스타일이라 부담스러운데 뭔가 어색함이 있다는 거일 것 같아요. 패션에 대한 모든 노력과 열정들을. 근데 좀 더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게끔 그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렵네요. 한층 무게를 덜어놓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더 마음이 갈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맞아요. 그 전까지는 둘 다 만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둘 다 뭐 아직 사귀기로 한 것도 아닌 건데요, 뭐. 근데 이게 로맨틱 코미디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그 코미디 스토리가 성립이 되려면 둘 다 만나야 되거든요. 네. 짝수날은 옷 잘 입는 남자, 홀수날은 옷 못 입는 남자. 아니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귐을 이제 전제로 막 그런다라기보다는 네. 당장 연락을 끊고 다 고르기보다는 네. 어쩔 수 뭐 없다라는 거죠. 스타일이 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네, 말씀이 더 잘 통하시는 분과 만남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진님, 만날 때마다 저한테 연애해요? 라고 물어보고 안 한다고 그러면 다행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좋아한다거나 기다리라거나 뭐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뭘까요?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휴, 다행이다. 정말 그 남자 어떠한 오장 걸리면 어떠한 안 남자 되는데. 한 명 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사연자분 말고요. 그럼 많은 남자분들 다행이네요. 욕이네요, 정말 그러면 욕. 이건 정말 장난이고요. 네. 글쎄 이거 그냥 돌려 나 관심 있어요라고 소심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용기 없어서. 아직은. 근데 맞아, 보통 용기 없어서. 이렇게 말할 때는 뭐죠? 남자분이 이렇게 뭔가 약간 여지를 남길 때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죠. 진짜 위험하네요. 여지를 남긴다라는 건요. 위험해. 남자든 여자든 여지를 남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성으로 바라본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뭔가 근데 두근두근 설레고 할 것 같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희진님. 근데 이게 선수의 향을 풍길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저기. 어장 갈리면은 좀 큰일 나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물어보세요. 뭐 연애해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휴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네.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에요? 지금 내가 연애 안 하는데 왜 다행이냐고요? 아니 그냥 한번 그렇다고요. 물어봤어요. 라고 하니까 뭐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꼬치꼬치. 몇 번이나 그러니까 이제는 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네. 눈물 쏙 뺄 때까지 물어봐요. 싸움 나지 않는 선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무섭게 이제 안 물어보면 되잖아요. 앞으로 물어주지 마요. 그럼. 자 다음 사연이요. 네, 익명으로 요청해 주셨는데요. 여자친구가 되게 잘 웃는 편인데요. 웃을 때 자꾸 코를 먹습니다. 아 저런. 이렇게 둘만 있을 땐 괜찮은데 사람들이 있을 땐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뭐라고 말해야 여자친구 기분이 안 상하면서 고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떡하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너무 귀엽던데. 아 진짜? 네. 지금 귀여워요 이게? 네, 저는 사실 막 웃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를 먹는 소리가 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웃을 상황이 되면 안 웃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다 웃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뭔가 시너지 이 웃음소리 때문에 더 빵빵 터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엽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있으면은 그 웃음소리 때문에 한 번 더 웃고 뭐 2번 웃을 거 3번 웃고 4번 웃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제 주변에 코를 자꾸 심하게 먹는 분도 계시거든요. 야, 그냥 의식적으로. 네. 그 시너지가 살짝 깨지는 코 먹는 소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커서. 무슨 소리야 이게? 너 가봐. 병원 좀 가봐. 이비인후과 좀 가. 근데 너무 이게 거슬리거나 신경이 네. 쓰이면 한 번쯤 그냥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정색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웃을 때. 네. 같이 웃으면서 와 또 코 먹었다고 막. 상대방이 한방 이걸- 웃음을 지을 때 코를 크게 먹는구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재밌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얘기를 하는 것.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소리. 네. 그렇죠. 제 생각에도 남자친구분이 종현 씨처럼 좀 약간 귀엽게 바라봐주면 뭐 문제 없을 수 또 있는 둘만 분인 있을 것 때 같아요. 괜찮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맞아요. 어찌 보면 본인이 네. 봤을 때는 예뻐 네. 보이는데 네. 남들에게 혹시나 이제 좀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남들도 예쁘게 귀엽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잘 웃는 편의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웃는 네. 사람은 인상이 좋죠. 예. 다음 사연이요. 최정희님,
사내 연애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사귀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들 저희가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알리죠? 아 저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줄 알고 있는 건 싫은데 괜히 먼저 말하기는 뭐해서요. 네. 계좌번호 붙이세요. 뭐. 뭐 그거 말고는 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알리는 거 말고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회식 때 그냥 깔끔하게 딱 얘기를 하지.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직장인 사이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 정도의 네. 뉘앙스만 풍겨도 사내 게시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내 게시판이요. 그런 거 이런 거에 공지사항. 쓰는 거 아닌가? 단체 톡방. 네. 단체 톡방에 이제 공지사항에 띄우는 거 위에 띠링 공지가 뭐 하나 떴어. 새로운 프로젝트인가 봤대. 우리 헤어졌어요. 멋있다. 우리 헤어졌어요. 이제 점점점. 투표 올려. 헤어지는 게 맞다. 다시 만나라. 그 사내에서 네네. 제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마담또 역할을 하시는 네네. 좀 이렇게 이야기와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는 말하는 거 많이 좋아하시는 아마 여자분이 있을 거예요. 오지랖 있는 분들. 네, 그런 분 한 분한테만 딱 커피 마시면서 말씀을 딱 하면 그 다음날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내 연애의 어떠한 이 과정이죠. 네. 네. 우리 루시아 씨 가끔은 그렇게 정치적이에요. 그런가? 정치하시네. 일의 순서와 그 효율을 조율가 알아. 확실하시네. 네. 사회의 어떤 투표보다 낫잖아요. 투표보다. 대단합니다. 투표 할 수도 있죠. 우리 투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소중한 한 표를 선수해야 돼요.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자, 552님.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술을 마셨는데요. 네. 잠깐 화장실에 갔을 때 남자친구의 친구가 따라와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화장실로 막 뛰어갔는데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아이고. 남자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아이고. 이거 뭐죠? 넌 너를 믿었던만. 만났네 친구도 믿었기에. 예. 네. 그런 류의 그거인 거죠 지금. 친구를 사랑했네. 많은 노래가 떠오르네요. 남자친구에게 글쎄 저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22님이 일단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고 남자친구분을 잘 아시니까 네. 그런 게 나중에 만약에 알려졌을 때 어떠한 파장을 본인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면 야, 너 예전에 그랬다던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런 반응을 보인 남자친구라면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요게 정확히 그 맥을 잘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남친의 친구가 정말 아무 뜻 없이 뭐 이상한 생각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랑 연락이 안 될 때 뭐 이렇게 하려고 번호를 알아놓으려고 그냥 했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은 뭐 데이트 신청한 게 아니니까. 그죠. 아직은. 네. 그 그러니까는, 남자친구가 이제 따라왔다라고 사연 써 있지만 정말 우연히 그냥 밖에 서 있다가 어쩜 일이 잘 맞았는지 딱 맞았는데 심지어 먼저 나갔을 때 야 그래도 너 연락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면 되지라고 네. 얘기를 안 해서 네. 했는데 네. 때마침 우연히 네. 마주쳤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친구의 어떤 여자친구랑도 뭐 무슨 재수 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네. 어느 정도 친구처럼 관계 네. 너를 우리의 무리 안에 너를 넣어줄게. 그런 약간 것이 있는 경우도 네 있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이제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네. 나중에 또 만났을 때 또 이런 어떠한 대쉬가 네. 있다면 그때는 있다면. 좀 이제 남자친구분에게 얘기를 네. 하면서 맞습니다. 지금은 말 안 하는 게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굳이. 이 정도로는 네. 아직 네. 걔 좀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슨 소리야 뭐가 걔 어째? 결혼했어. 무슨 소리야 너 진짜 걔. 장난 아니다. 무슨 소리야 도끼병 장난 아니거든. 그 애가 3살이야 지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친구의 관계가 또 깨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비상구의 동동 듣고 올게요. 동동 떠가는 구름처럼 알게 모르게 항상 있었지. 동동 내 맘이 왜 이럴까. I'm in love and you make me smile. 갑자기 네 존재가 크게만 느껴져. 당연히 곁에 있던 너였는데 서로를 비상구의 동동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을 더 만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L씨의 사연입니다.
사귄 지 6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성격부터 습관까지 너무나 잘 맞는 커플인데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남친이 친누나와 너무 가까운 사이라는 건데요. 남친과 누나는 3살 차이가 나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려서부터 서로를 많이 챙기고 우애 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형제 간의 사이가 나쁜 것보단 화목한 게 좋죠. 하지만 남친은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남친과 당일 여행을 가려고 해도 나 누나한테 말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허락받는 거 아니고 그냥 얘기는 하려고, 가족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한 번은 저랑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나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아까 술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좀 많이 취했네. 데리러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 물론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왠지 저보다 누나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얼마 전 심각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나 고민을 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판 싸운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친의 누나더라고요. 나 종현이 누난데 내가 니네 얘기 다 알거든? 근데 니네 싸웠다며. 내가 종현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화해하는 게 어떻겠니? 저랑 인사를 주고받은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끼어드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저희 둘의 문제니까 상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약간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 동생 문제인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하니? 그리고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너? 더 얘기해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일로 남자친구와 더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친은 제가 외동이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누나가 정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랑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까지 하는 거 보면 친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남친은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아서인지 남친과 계속 만나야 할지도 고민이 되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정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분 나빠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요? 네. 동생이 연애 문제에 간섭하는 남친의 누나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희 씨 지금 근데 혹시 이 연기하고 부끄러워서 모자를 푹 눌렀어요? 아니, 갑자기 모자를 푹 내리길래.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여자 목소리 내는 연기를 이 별의 소년연애에선 자주 안 하나요? 거의 안 했군요. 그래서 두 분은 거의 이제 제가 내는 여자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들으신 거죠. 네. 저는 월요일에서는 많이 안 하지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여자 목소리를 항상 내기 때문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아, 우리만 어색한 거였구나. 두 분만 어색하신 거예요. 그렇네요. 어쨌든 저희 여자 목소리도 처음 들어보셨고 네. 이 사연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기분 나쁘죠? 이거는 남자분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남자가 못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남자가 굉장히 그렇죠. 못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네. 못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있잖아요. 누나가 있어요. 네. 제가 누나가 있어서 저희 누나는 사실 저에게 관심이 많고 막 그렇지만 어떤 이제 간섭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진 않거든요. 사실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전혀. 그냥 저를 믿는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항상 그게 이제 제일 좋죠. 어떤 응원, 화이팅만 항상 옆에서 네. 보내주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얘기를 공유하고 싶어하기도 하지만 네. 어떤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냥 이제 항상 옆에서 화이팅을 외쳐주는 편인데 네. 연애뿐만 아니라 일적인 부분에서도 더 그렇고 네. 글쎄 이건 남자친구분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네. 누나분도 좀 이제 다독이고 네. 여자친구에게도 이제 어떠한 우애의 돈독함의 깊이를 잘 설명을 해줌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게 보시면은 나 종현이 누나인데 내가 니네 얘기 다 알거든?
이라고도 하셨잖아요. 여기서 벌써? 네. 어떻게 다 알아?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이제 남동생분이 네네네. 누나한테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나분이 아무리 해도 이 여자친구분을 좋게 생각하실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여자친구분도 그렇고 여자친구분이 누나를 좋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쵸. 이거는 뭐 음. 벌써 이제 갈등이 시작이 돼 버리는 건데 그리고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 누나라는 건 어떠한 마인드 자체가 그쵸. 나의 좀. 뭐랄까 음. 우리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동생 보호해야 할 존재 대변해줘야 할 존재 뭐 이런 네.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성인이 됐으면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개인이 해결할 일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견을 받았다면 남자친구분도 지금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야 정상이에요. 여자친구에게 나의 누나가 전화를 한 거니까 그렇죠. 나에게 동의를 안 네. 걷고 근데 대부분 이런 남자분들 자존심 안 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결혼 안 하는 거라서 우선 너무 다행이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남자친구분도 잘 안 변하고 그 언니분도 잘 안 변하고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그 둘의 결속력은 더해지더라고요. 맞아. 어. 이럴 때마다 항상 가족이잖아. 가족은 가족인데 나는 아직 니네 가족이 아니잖아. 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 집은 이러니까 네가 이 분위기에 맞춰. 약간 나는 이런 아직 식이죠. 니네 가족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 참.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신기한 게 무슨 운명과도 같이 뭐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관계의 성립이 항상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어떻게 좀 이거는 지금 이제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이제 통하시지 않을 것 그래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왜냐면은 그게 통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아마 이 상황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여자친구분이 화를 내면 낼수록 남자친구분이 더 밀어내는. 그리고 여자친구를 더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데 어쩌라고 누나랑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돈독한데 이게 너가 이거에 못 맞추겠으면 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바뀔 수 없어. 우린 네네네. 가족이니까. 근데 이제 남자친구분도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연애도 더 많이 하시고 나이도 더 많이 먹으면 아 이게 굉장히 연인 간에 있어서 이런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누나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연인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집합이 어느 정도로 맞춰져야 되는지도 좀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못 가지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뭐 오랫동안 연애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네. 제가 아는 제 성향은 그렇게 비관적인 뭐 결론? 네네. 비관의 귀결로 끝낸 적이 좀 별로 없는 편이에요. 뭐 재미로 그냥 뭐 만나지 마세요 장난으로 한 적들은 많은데 참 아까 처음에 그렇게 짧은 사연에서 좀 만났듯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에 너무 힘든 네. 것들을 많이 알아서 오만인 것 같기도 해요. 누가 누굴 변화시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마음 아프지만 변화시키려고 하진 마세요. 그냥 이대로를 인정하시든가 본인이 더 힘들 수 있다라는 네. 거. 자기 자신을 더 지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 이 사연 자체가 네. 조금은 속상한 그런 사연이었지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남자친구분의 이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본인에게 상처를 이제 더 깊게 주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1대2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엄마까지도 같은 편일 수도 있고요. 아이고. 뭐 갑자기 오빠, 뭐 고모, 사촌 1대 100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결혼까지. 야, 나 네 남자친구 고모인데. 사돈의 팔촌의 동생의 아는 오빠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당숙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막 지금. 이게 참 이제 예.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빨리 잘 정리를 이야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든 네. 뭐 어떻게 하시든 빨리 본인을 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을 좀 더 알아가시고 깊이 또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편을 맞아 푸른밤도 코너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두 분과 인사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 네. 덕분에 또 즐거운 월요일을 보냈는데 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좀 어떠셨는지 그간. 저는 우선 뭐 종현 씨는 그 전부터 봐왔던 사람이고 네네. 그러니까 루시아 씨를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의외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오잉. 어잉.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예전에 첫인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네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좀 전부였거든요. 규선 씨는 첫인상도 좋았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깨줬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와 이제는 난 나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냥 새로운 모습을 너무 많이 그렇구나. 보여줘서 역시 사람이란 알 수 없구나. 아이고. 이런 걸 최근 들어 다시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고맙고 재밌었습니다. 아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루시아 씨는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참 저도 이제 푸른밤에 계속 가끔씩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곤 했는데 게스트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 나눈 건 또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지영 오빠를 만나서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뭔가 이렇게 외모를 보면은 되게 배우 같은 느낌이 나시거든요. 아, 옛날에 칭찬 릴레이인가요? 옛날에 그 홍대 원빈이라고 대단한데요. 네. 그랬는데 굉장히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서 뭔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이렇게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저런 또 멋진 외모를 가지셨으면서 또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성공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요. 또 그리고 뭐 종현 씨 연기도 매일매일 매주 저 올 때마다 저거 나 놀리는 너무너무 건데, 비꼬는 재밌게 건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을 못해놔서 지금 너무 아쉽고 앞으로도 계속 푸른밤 들으면서 재밌게 청취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네. 푸른 밤으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심규선의 부디 이 곡 4189님 신청곡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부디 그대 나를 잡아줘 흔들리는 나를 일으켜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늦은 저녁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뭐해? 지금 오빠들이랑 있는데 나올래? 친구가 함께 있다는 오빠들은 지금은 친구의 남자친구가 된 동호회 선배와 한때 내가 좋아했던 전 직장 선배였다. 가면 마음 편하게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좋아했던 선배를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은 뭘 하며 사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래 뭐 지금 할 일도 없고 내일 월차도 냈으니까 라며 괜히 마음을 숨기는 말로 가겠다는 마음을 비쳤다. 자리에 도착하니 이미 세 사람은 얼큰하게 술이 오른 상태였다. 그냥 대충 준비하고 나갔으면 나도 그 상태였겠지만 머리도 다시 감고 화장도 다시 하고 괜히 신경 쓰며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반갑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랜만이다. 살 좀 빠진 것 같다. 예뻐졌다는 말이 인사치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반가운 인사가 끝나자 나는 다시 이야기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 친구의 남자친구도 선배도 친구를 좋아한다.
하지만 친구의 애인이기에 마음을 숨기고 짝사랑을 하고 있는 선배와 그런 선배의 마음을 알면서도 좋아했던 나. 엇갈린 마음들이 얽혀있는 이 자리가 그래서 나는 불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부하지 못한다. 결국 오늘도 나는 잊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하고 돌아왔다. 다 끝난 마음이라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말처럼 쉽지 않은 마음.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몽니의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서 였습니다. 참 이런 사각관계? 이거 사각관계잖아요. 그죠? 사각관계. 참 복잡하네요. 저는 근데 사각관계, 삼각관계 이제 제가 막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를 못 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빠져본 적 있나? 지금 막 생각해보면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라서 지금 아닌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참 쉽지 않고 힘들고 마음도 그렇고 친구, 내가 사랑하는 이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상태 메시지 보내주신 것처럼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상태로 잘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이게 시간이 또 해결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죠. 자, 나은미님. 저는 인삼부인데요. 갑자기 배가 고파서 찬밥에 오이 소박이를 뚝딱 한 그릇 먹고 푸른밤을 듣고 있으니 뱃속 아기도 기분이 좋은지 이 시간에 발차기를 막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태동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어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임산부께서 뭐 태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려주신 적도 없고 보여주신 적도 없어서 그게 참 궁금해요. 항상 이런 사연 오면 태명이 뭘까? 제가 사실 태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짓는 사람들만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이게 라디오 제가 하면서 이제 임산부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우리 꼬물이, 우리 뭐 대박이 뭐 이렇게 우리 뭐 건강이 뭐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렇게 다들 태명을 부르시는구나 싶어서 그때 좀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또 임산부 분들 사연 만나면 항상 태명이 그래서 궁금합니다. 나중에 은미 씨 기회가 되시면 아이와 함께 듣고 계실 때 아이 어떻게 태명 지으셨는지 이유가 뭔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91님. 한 달 전에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가까운 게 좋긴 한데 회사 끝나고 선배들이 자꾸 집에서 한잔 하자 그러고 너는 집 가까우니까 마무리하고 가 라면서 일도 살짝 늘어나네요. 다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오픈하면 안 됐어요. 집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다라는 걸 얘기하면 안 됐는데 그게 좀 실수가 있었네요.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알아내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면서 혹은 이사를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 경험들을 써먹을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또 이사를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어쩌겠습니까? 계약 기간 동안은 좀 열심히 거기서 살아야죠.
가까워지는 것, 이제 일터와 가까워지고 막 그러면 뭐 가장 쉬운 예로 학교가 가까운 친구들이 지각 더 많이 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유롭다 보니까. 그런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아직 못 느끼시는 걸 보니까 이 지각 혹은 뭔가 시간 계산을 너무 빠듯하게 잡으셔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깝다고 꼭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승윤님, 여자친구가 애청자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20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다가 8년 만에 연인이 됐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3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비밀 커플입니다. 여친은 굳이 비밀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놓고 사귀는 건 불편한가 봐요. 얼마 전엔 한 친구에게 말했다가 며칠 동안 사이가 껄끄러워졌어요. 저도 뭐 굳이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뭔가 슬프네요. 그래도 전 이쁜이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간호사라 일이 힘든데 잠들기 전에 사연 듣고 귀엽게 잠들면 좋겠습니다. 하리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쁜이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길래 성이 이씨고 이름이 쁜이신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를 다독였지만 하림씨였군요. 그래요. 두 분 예쁘게 잘 사귀시고요. 근데 이렇게 이름 다 보내시고 본인 이름도 대놓고 공개하시면 또 여자친구한테 좀 이제 잔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나만 괜찮다고 해서 항상 괜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과 또 잘 얘기를 하시고 배려를 하시면서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746님, 친구들이랑 우정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고1 17살 때 처음 만난 소연, 유리, 예슬이. 어느덧 10년이 지나 27살 직장인이 됐네요. 그동안 시간 맞추기 참 어려웠는데 마침 이번에 맞아서 경주로 갑니다. 수학여행 느낌 다시 느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참 오래됐네요. 고1 때 친구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인연을 유지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번에 또 여행 가셔가지고 예전 추억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느꼈던 어떤 설렘들, 열정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시길 바라고 그 세 분의 우정이 또 따뜻하게 돈독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듣겠습니다. 서둘러 올라선 방귀차 같은 회사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두려움도 늘어나네요. 거절당하면 어쩌죠? (8427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행복과 두려움은 비례해요.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더 두려운 것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8427님) 사연엔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게 고백이 됐든 다른 무언가가 됐든 우리가 꼭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이죠. 덜 두려운 대신 덜 행복하느냐, 더 두려운 대신 더 행복해질 가능성을 택하느냐. 결국 8427님의 선택이겠지만요. 저는 그래도
더 행복해지시는 쪽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끝곡은 안녕하신 가영의 좋아하는 마음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푸른밤 조연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것을 너에게 말할 때 특별하던 모든 것들이